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무섭죠.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 세계 지수가 모조리 1%대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는 초반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도 역시 장 후반으로 가서 약간씩 만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일단 장 후반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일단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그 얘기를 좀 듣는다면 좀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너무나도 무서운 장, 일단 공포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자본시장이 출렁거렸다는 이유,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델타 변이죠. 자, 코로나 여기에 이어서 이제 변이가 이제 속출을 하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전 세계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나아지려는 그런 느낌 와중에 이게 사실상 덮친 거죠. 일단은 암호화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일단 일본도 인근의 그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자본시장이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에, 물론 유럽 시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역시도 모조리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일단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게 지난 새벽이었죠. 필라델피아 지수까지, 반도체 지수까지 봤는데 모조리 다 하락했더라고요. 엔비디아 최근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지만, 엔비디아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 많이 뱉어내고, 물론 마이크론 메모리죠. 자, 마이크론도 하락, 종합반도체 인텔도 하락, 팹리스 퀄컴도 하락, 그리고 파운드리 삼성자의 경쟁 관계에 있는 TSMC까지 일단 모조리 하락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눈에 띄게 지난 작년 3월이죠. 그때 엄청난 하락폭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다지 큰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큰 두렵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델타 변이 이 자체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경제를 재위축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가 증권가에서는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인데 왼쪽에 있는 게 2020년 3월 이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쭉 하락 곡선을 긋다가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공포감에 저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나가고 난 뒤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 3월 이쯤이 저점이었고, 그 저점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반등이 나타났죠. 물론 오른쪽 그래프, 물론 장중에 제가 편집을 한 거지만, 일단 오른쪽에는 지금 이게 오늘이 델타 변이의 최저점인지,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 저점이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삼성전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 지금 내년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 조정 폭이 어쩜 지금이 정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역시도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이라는 건 확인이 됐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의 기회만 노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조정,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자체가 이 경제를 재차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낮다. 물론 증권가나 투자 전문가, 전문가들 역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강화하거나 나름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계속해서 접종률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금방
만회는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그 뒤에 뭐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이어졌지만 3분기 역시도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전반적으로 삼성자가 파치주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최근 5년간 삼성자 실적 이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상회를 하면 당해 코스피 전체 어닝 서프라이즈를 대부분 한 50% 정도 수준에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델타 변이 자체가 이러한 코스피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실적까지도 뭐 밀어낼 정도로 그래 강력한 수준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 백신 접종의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작년 3월만큼의 그다지 강한 그런 공포의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가 매수 기회 맞죠. 자, 저는 총알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뭐 꾸준히 분할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처럼 뭐 저가 매수 기회 상당히 좋았죠.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삼성전자 바닥은 알겠어요. 뭐 댓글에도 달봉이 아빠 바닥은 아는데 과연 언제 오르는지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과연 지금 매수해도 될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저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반도체 주가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말에 주가 상승분은 올해의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죠. 메모리 업황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선반영,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반영이 된 가격이 아닌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미 뭐 3분기에 대한 호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한 15조, 더 나아가서는 한 16조까지도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이것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면 결국에는 한 곳으로 향하는 게 밖에 없겠죠. 물론 내년 1분기입니다. 자, 모두가 대부분 이 선반영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반드시 내년 업황, 내년 1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얘기하는 거 많죠. 뭐 삼성전자 파운드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벤트, 그 중에는 뭐 M&A 같은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걸 뭐 솔직히 불확실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삼성전자의 주력인 이 메모리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뭐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선방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뭐 한간에 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디램과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논란이죠. 이게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의 조정이 계속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좀 더 긍정론적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긍정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은 여러분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세트 출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하반기라 하면 여러분 여름 8월 9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수급의 변동이라는 게 언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뭐 하반기에는 세트 출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고 자체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일단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죠. 그리고 뭐 주주하는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게 전반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름 삼성전자 주가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디램 공급 업체들 보면 보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있겠지만, 이러한 업체들의 보유 재고가 2분기 말 기준으로 한 1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공급 업체들의 뭐 재고 수준은 한 4주로 보고 있는데, 일단 1주 정도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램 시장 거래 가격이죠. 여기에 대한 협상력도 공급자 우위가 아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부터 비메모리
물론 전문가들은 비메모리가 하반기부터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세트 출하 역시도 증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좀 나름 전망이 밝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국내 증권가도 뭐 게이밍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뭐 엣지 컴퓨터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들 얘네들이 투자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 디램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디램 업황 물론 내년 하반기에도 재차 호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하반기 업황이 사실상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홀딩을 하시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일단 벌써 뭐 공포가 와서 여러분 설마 뭐 매도하신 건 아니겠죠? 자, 이러한 공포는 작년 경험상으로도 상당히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보죠. 일단 뭐 현재 주가 물론 12개월 미래 수익 기준으로 보면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1.8배로 과거의 역사적인 PBR 밴드 상단 물론 2.1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8은 상당히 밑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이 더 강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추정치 상향 대비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주가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러한 공포성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공포죠. 이 공포 역시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역시도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 때문에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가서는 어느 정도 이게 다 만회가 되는 그런 마무리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는 나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기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 좀 강한 반발 매수죠. 늘 따라옵니다. 늘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 뭐 반발 매수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러한 하반기 불확실성이 그칠수록 삼성전자는 좀 더 강하게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너무 무서워서 움츠러들 필요는 전혀 없죠. 자, 여러분 즐거운 불금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좋은 영상 다시 한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